안녕하십니까. 주식대장 왕초보 선생입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공부 시간에 약속했던 코스닥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분석이란 지수 분석이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가 하려는 것들, 정책을 기준으로 그리고 차트의 파동 이론까지 계산을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흐름만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본 영상은 공부 영상입니다. 우리 공부방 할배 할매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어떤 분이 보시더라도 참고만 하시고 참고해서 좋은 결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식대장 왕초보 선생입니다. 자, 시장지수가 코스닥부터 좀 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시장을 분석하기 전에 지금 흘러가는 나스닥 흐름도 한 번은 봐야 되니까, 나스닥 지수가 드디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올해 강조하는 23,611 라인을 터치하고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나스닥도 중요한 상황에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나스닥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분봉인데요. 그러니까 저항에 계속 부딪힌다는 것은 23,600에 부딪힌다는, S&P 500도 같이 된다는 것, 차트가 같죠. 같다는 것은 지금 빅테크들한테의 영향에 의해서 같이 물려있는, S&P에도 있고 나스닥에도 있는 빅테크들의 흐름에 의해서 지금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죠. 현재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눌려있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런 게 이제 또 방어를 하면서 시장을 또 받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바이오 일라일릴리나 이런 그동안에 좋았던 부분들은 좀 인텔이 가이던스를 잘못 제시하면서 전체적으로 또 장비 쪽이나 이런 쪽까지 내려가. 그러나 또 엔비디아가 중국에 HB200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면서 어찌됐든 나스닥도 지금은 받쳐놓고 있는 흐름은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그러면 시장도 어떻게 갈 것인가? 파생 시장에서 일단 선물 옵션 차트를 보면 파생에서는 여기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가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요 안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요 안으로 요 라인을 따라서 계속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1월 30일 날 요 추세대로 가면은 어딥니까? 그죠? 5139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여기 5139까지는 이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5131을 요 추세대로 따라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보는데 제가 그랬죠. 위로 지금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하단을 지지하면서 요 공간 안에서 천천히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자연스럽게 21선이 따라오면서 만나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이 오히려 낫지. 올라갔다가 급하게 이렇게 또 조정을 하면 오히려 나쁜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 저희들이 그거는 4113 라인까지는 여유가 아직 있으니까 제가 요 부분을 요 21선 따라서 이제 맞춰서 올리겠습니다. 요 부분을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올려야죠. 왜? 지금 여기 4130, 우리가 4313 캡을 얻고 있지만은 지금 거기서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여기 21선을 깨지는 않을 테니까 21선까지 요 추세선이죠. 우리가 지금 요 두 개의 추세선이 있기 때문에 안전판은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녹색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추적하고 있는 요 박스 채널이 올라와서 요 파란 박스가 요 정도에서 계속 좀 등락을 하면서 코스피가 유지를 해줄 동안에 이제 코스닥이, 자, 정부가 갑자기 코스피 5천위원회에서 이제 코스닥 위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분석을 해. 다 지울 것입니다. 이제 싹 다 지우고. 자, 일단 연봉인데요. 연봉을 추세만 가지고 놓고 보면은 바닥 추세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상단 추세도 이렇게 한번 열어놔 봅시다. 이제는 상단 추세를 여기서 이렇게 다 양봉이니까
이렇게 일단 이렇게 열어놔. 이렇게 열어놓고 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이 과잉된 지표가 말고 이 몸통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은 1219 라인까지 일단은 가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왜? 지금 이제 추세가 나왔고 여기도 상승 추세이니까 아직은 음봉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양봉의 고점을 넘겨두고 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코스닥이 상장된 이후에 처음에 올라갔던 이격 등등 말고 이걸 범위로 잡을 수는 없고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까지 간다면 다음은 이렇게 가는 어디까지 갈지 알 수는 없는 것이니까 자 이제 이 추세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자는 거죠. 네 아직까지 연봉이 양봉이니까 음봉이면은 저희들이 자 이제 월봉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고생했던 이제 하단 추세선은 여기까지 다시 올 수는 오면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958라인도 돌파를 했으니까 지우. 이제 추세라인도 지우. 요 추세라인과 요 추세라인은 생명설이니까 요 상단 추세라인도 그대로 두고. 둬야죠. 월봉상에 두고. 그러면 향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오늘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의 고점에서 최고점을 일단은 그어야겠죠. 자, 그어두고. 자, 여기까지가, 그다음에 이거 직전 고점이니까 직전 고점을 가는지는 봐야 되는 건데, 이거 나중에 그냥 가로라인이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내려오는 추세 상단을 돌파하고 올라가고 연속 양봉이기 때문에 요 월선으로 올라오는 요 구역선의 크로스라인 여기죠. 60일선 그죠?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여기가 이탈하면 시장은 부러지게 되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온 거 이 부분이 경계선이 되어야 이게 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이거 체크를 하면서 가는 거니까요. 체크입니다. 체크 그죠? 월봉상으로 체크를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상단은 여기까지 그러면 보고 간다는 것이냐? 현재로서는 보고 가야죠. 현재로서는 보고 가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요 바닥 추세선에서의 추세선 지지라인을 월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몸통으로 꼬리에서 꼬리로 가는 선도 이렇게 그어보면 딱 여기죠. 여기 자 그러면 자 양봉의 몸통에서 몸통으로 그어도 여기 이제 지금 올라오는 라인에 걸리거든요. 그죠? 여기 몸통으로 걸리는데 1차 지지 라인이 이제 요 안에 박스 라인을 만들면서 가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올랐으면 올라선 대로 그대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씩 단계별로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고점을 나중에 이제 요 고점을 그리러 갈 때 요 고점을 그리러 가는 요 고점과 요 고점을 그리는 라인. 요 월봉에서 조정을 하고 양봉을 세웠던 여기 라인과 여기 고점 내려올 때 조정을 다 주고 첫 대반등을 주고 최상단 고개까지 올라왔던 여기까지 이렇게 분석을 그어두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월봉상으로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요 안에 구간에서 얼마나 진짜로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올해 내내 월봉상으로 아니면 왜 월봉상으로 고잉스팬이 캔들을 다 뚫고 나고 밴드 상단도 뚫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예를 들어서 이번 달 계속 올라갔다 눌린다 하더라도 밴드 상단이라는 것은 또 지지가 강력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본들 여기라는 거죠. 그죠? 여기. 그럼 여기가 크로스라인이 발생한 곳이 있죠. 그잖아요. 이렇게 크로스라인. 앞으로 1차 여기 크로스라인과 여기 크로스라인도 얼추 겹치기 때문에 968라인, 60라인 정도가 이번 올라가고 나서 눌려서 첫 눌림이 나올 때에 강력한 지지라인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 라인이 이제는 상당히 왜 안 와줘요?
요 라인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라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요걸 지지하 못하고는 요 바닥 라인까지 오는 거니까 이제 이번에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가는지만 보면서 제가 한번 추적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 부수지표상으로도 지금은 상당히 월봉상으로 과열이에요. 왜 과열인지는 아시죠? 추세가 끝까지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속으로 얼마나 더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월봉상 추세 과열이고 에너지 과열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달 정도를 더 보면 맥심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끊는다고 해서 다 간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일단 단기적으로 과열이 된 요 라인이지 않을까. 요 라인. 요 추세 라인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넘어간다면 여기서 안착 라인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전고점을 추라이하러 갈 수 있는 흐름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1062 라인을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그러니까 앞으로 두 달입니다. 두 달. 저 추세 과열이 이어진다면 두 달이거든요. 두 달 동안의 흐름. 근데 주봉상 우행수표는 아주 강력하거든요. 지금 아주 강력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가 그어놓은 추세 상단까지 싹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지워야죠. 지금 현재로서는 지워야 됩니다. 헷갈리니까 주봉상으로 이제 다 지우고 이제 지워야죠. 지워놓고 요거는 요것도 걸리고 요거는 놔둬도 되네. 바닥에 있는 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럼 이제 요 추세선에서 다음에 이 추세선까지 가는 구간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잠시만요. 여기에 저점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저점이 지금 저점에서 첫 반등을 준 저점에서 하락 ABC 이후에 양양 패턴이 나왔던 여기까지 이랑 여기에 양양 패턴이 나온 여기까지를 갈 수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여기를 갈 수 있느냐의 싸움이 얼마든지. 그러면 이렇게 걸면 조금 지금 차트상으로 좁으니까 여기에 저점과 여기에 저점을 여기 갔다가 내려갔어요. 두 개의 양봉이니까 여기에 저점에서 이렇게 그어도 됩니다. 여기에 더 정확하겠네요. 여기에 저점에서 여기에 지금 이거는 언더슈팅에서 올라와서 회복한 거, 요 두 점의 연속 2주의 양봉이니까. 자, 이렇게 그어두고 이제 추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걷는다고 해서 설마 자꾸 뭘 산 이렇게 그냥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단계별로 제가 그랬잖아요. 요 넘었으니까 지지하고 나면은 요 단계를 넘어가느냐 보자 했는데 넘어갔잖아요. 넘어가고 다음 추세선을 제가 이거 미리 그어 놓은 거잖아요. 녹색으로. 여기를 가는지 했는지 왔잖아요. 그러면 다음 그 단계까지 왔으니까 눌렸다가 가든지 돌파해서 안착을 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들이 제가 여기 올라갔을 때 처음에는 안 끊어도 이제 돌파한 대로 끊으니까 여기 딱딱 그대로 가잖아요. 저 인간이 왜 미리 끊는데 저게 맞을까? 그런 뭐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하는 게 아니고 요 볼린저 밴드가 확산되는 원리가 제가 계속 경험상으로 해보니까 돌파할 때마다 앞에서 연속으로 2, 3일, 그러니까 2, 3일이든 2, 3주든 두 개의 양봉이 섰는 추세를 그으니까 그 흐름이 확산이랑 맞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구행스편으로 눈으로 지금 차트가 앞에서 가고 있는 캔들의 힘이 좋구나. 지지가 지지부진했었는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여기 헤드앤숄더로 저점이 여기보다 여기가 높으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 그냥 급하게 올라가니까 물량수가 또 한번 해가 흔들어가지고 물량 틀기 하고 또 가고 지금 패턴이니까 여기서 급하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 5일선, 11선, 21선, 33일, 60선이 정배열이고 121선과 201선이 돌아서 올라오려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여유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추세선을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신고가가 나는 거거든요. 그죠? 코스닥 신고가를 그러면 과연 어떻게 낼 것인가? 자, 그럼 무작정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코스닥 현재의 시총 상위들을 한번 보자 이는 거예요. 시총 상위들을 봐야죠. 자,
요거 KRX 전광판은 보시는 부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제가 이 공부방에서는 처음으로 아마 이걸 이런 건데 제가 이걸 잘 안 봅니다. 원래 여기랑 코스닥, 코스피 시총도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바뀌기도 하지만 그날 그날의 수급에 의한 그날 그날의 즉 외국인과 기관이 그날 그날 많이 사고 연속으로 사는 걸 체크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날 그날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시총이 확 바뀔 만큼의 올라오고 내려오고의 차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그러면 정부에서 5천위원회 만찬을 하면서 나온 얘기가 임병덕 의원이 스테이블 코인을 좀 활성화하면 다른 나라도 하는데 해서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금 지원이 어려우니까 계속 돈을 풀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코스닥 상장사들을 지원하기를 어려우니까 코인을 발행해서 코인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러나 그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고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 보면은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다만 그 전에 일단 코스닥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님들 보고 공부하면서 늘 강조하는 말. 신규 상장이 너무 많다. 신규 상장이 너무 많으니까 기업 수가 계속 늘어나고 코스닥 종목 수가 너무 많이 늘으니까 하위에 있는 500개 종목은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쳐내고 주가 부양 의지도 없고 괜히 개인들만 고생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면은 또 쓸데없이 상장 페이지를 길게 끌고 가면 거기에 지금 자금이 묶여있는 개인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런 기업들은 올해 정부가 발표를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을 하기 전에 이번 상장 폐지 심사 기간 안에 주가를 어느 정도 부양을 하거나 원칙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일괄적으로 자진상폐를 하라. 자진상폐라는 것은 그 기업의 가치가 전부 다 포함해서 특히 개인 주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주식을 다 사들여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강력하게 해서 좀 더 쳐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상장 폐지를 하는데 기간을 오래 주면 안 된다. 개인들 거부터 우선적으로 먼저 싹 다 매수를 해서 싹 다 정리를 하고 개인들이 빨리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다음에 이게 이 정책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기득권이나 주식을 대형으로 움직이는 대형 펀드나 리딩방 이런 데서는 지금 그걸 억수를 싫어할 거예요. 왜? 모든 돈을 지금 코스피 대형주에다 다 갖다 해놨는데 갑자기 코스닥 정책으로 가면 자기들 수익 나빠지거든요. 자기들 고객들, 그런 사람들은 지 이속만 처리할 거예요. 주식에 관련된 종사자들은. 맞잖아요. 저거 VIP 고객들하고 저거 손님들 다 지금 다 대형주에, 삼성전자부터 해서 대형주에 코스피 대형 시총 50위 안에 다 일어났을 텐데 코스닥으로 갑자기 부양책을 하면서 코스피가 쑥으로들고 자금이 기관들이 이동을 해버리면 지네들은 수익이 안 날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방송을 잘 들으실 때 그러니까 사장들이 하는 거 있죠. 펀딩하는 사장들이 하는 방송들을 잘 들어보시면 전부 다 반대한다는 소리 할 거예요. 반대한다거나 위험하다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코스피에다가 다 투자를 해놨을 텐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방송을 보러 가면 아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쳐낼 걸 쳐내고 5번 3월 달까지 그래서 쳐내고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님들 보고 어제 영상을 촬영해 놨는데 반드시 2월 말까지 보고 난 다음에 하라는 것은 정부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고 주가 부양 의지가 없고 쓸데없이 yar라고진 것들 기업 수만 챙기고 있는 것들은 다 이번에 상장 폐지 심사를 아주 강력하게 할 가능성이 제가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 모든 거를 정리를 하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부양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기대감이지만. 그럼 어쨌든 제가 또 그랬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5000시대는 만드는 것이고, 제가 그랬습니다. 어제 공부영상 잘 보시면 위로 200포인트, 아래로 200포인트예요. 이제 크게 빼지도 올리지도 못합니다. 왜? 시가총액 1부터 5위까지 그거하고 반도체, 자동차, 밸류체인, 바이오 가지고 코스피는 그렇게 움직이면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가지고만 해도 충분히 컨트롤이 되거든요. 근데 코스닥을 부양을 하려니까 의견들이 많고 거품이다 그런 논란이 많이 나올 거예요. 실제적으로 코스피 5천 가니까 배 아픈 어떤 야당 여자 국회의원 뭐 헛소리 하잖아요. 그런 게 우리나라 지금 정치판의 심보거든요. 너무 잘 되는 걸 못 보니까 나라 꼬라지가 그렇죠. 발전이 없죠. 내가 그랬잖아요. 잘 하는 거는 서로 인정을 해주고 못할 때 싸우라고. 못하고 국민을 힘들게 할 때 싸우는 거지. 잘하고 있는 건 잘한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시끄럽기만 하고 일은 안 하죠. 싸우는 것만 하고. 그럼 코스닥도 만약에 이거를 이제 들고 나오면 또 빈이 시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우리님들은 보시자 이게. 그래서 물린 사람들은 제가 그랬죠. 2월 말까지 악자까지 걔네들도 살아남으려고 주가 부양을 할 것이다. 그 대주주들도 여기서 튕겨나가 버리면 할 일이 없는데 됩니까? 왜 걔들이 이 코스닥판에 붙어 있는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종이장사하고 이것들이 오만 해적거리 하면서 저 배만 채우고 있는 것들도 솔직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면 상장 폐지를 면하려는 노력을 이제 또 한다니까요. 그것들이 간디비지게 이직지 쳐놀다가 껴놀다가 지 새끼들 배돼지나 불리고 말이지. 그렇게 살다가 이제 또 할 겁니다. 보세요. 그래도 그런 것들은 다 쳐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싹 정리하고 신규 상장을 할 때도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더 걸어야 돼요. 기관들이나 주관사들이 스스로 챙겨 먹고 한 덩어리 해 먹고 나간다는 그런 마인드 자체를 못하게 해야 돼요. 무조건 상장을 하면 락업이 최소 딱 12개월, 1년간 락업을 걸도록 무조건 의무화하고 바꿔야 돼요. 법제화도 많이 바꾸고요. 그런 다음에 신규 상장을 늘려가고 코스닥도 그렇게 해야 발전이 좀 있고 거품이 생기면 안 되거든. 물론 거품입니다. 지금도 제가 볼 때 거품이 많아요. 거품이 많은데 실적이 없으면서 기대감으로 땡기는 그 현상들은 언제나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주식시장에서 알아서들 이제는 알아서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자, 시총 상위의 알테오젠은 이제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알테오젠은 코스피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눌러서 데리고 가지 띄워서 안 데리고 갑니다. 알테오젠을 보실 바에는 여기에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 ABL 바이오, 삼천당 제약, HLB, 코롱, 티슈존, 니가캠, 펩트론. 여기 다 바이오죠. 바이오잖아요.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 케어젠, 클래시스 이런 것들은 다 D&D, 파마텍 이런 거 다 임의용 기기죠. 근데 여기 바이오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에코프로 형제들을 제가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총 상위주를 죽일 수는 없어요. 시총 상위주를 죽이고 지수를 올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2차전지, 알테오젠은 열흘입니다. 이제 알테오젠은 시가를 눌러서, 주가를 눌러서 코스피로 데리고 가지, 얘를 코스피로 데리고 가면서 시총을 크게 데리고 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패시브 자금이든 공매도든 다 빼고 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2차전지, 바이오, 그 다음에 요런 그 의료기기, 임의용기기, 리노공업 하나 있고, 원익 IPS, 현대모백스 이런 거는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니 이런 게 시총으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이런 반도체도 있지만, 그죠? 원익홀딩스 있고, 실리콘2, 파마 리서치, 이런 화장품, 임의용,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보면은 ST팜도 있고, 게임업체 펄어비스도 있고, HBS 쌍피도 있고, 솔브렌. 그러니까 엔트도 여기 SM이랑 JYP가 있고,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코스닥의 시총을 부양을 하려면 일단 에코프로 형제야. 맞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에서는 대장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각종 ABL 바이오, 삼천당 제약, 리가캠 바이오, HLB 코롱, 티슈전 이런 바이오 업체들.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부터 케어젠, 클래시스 요런 부분들의
휴젤 같이 이런 부분들에 이미용 의료기기랑 화장품 실리콘도 들어오고 화장품 정도, 그다음에 엔터까지. 요 밑에는 다 소부장들이니까 로봇 소부장들은 그 밑에 있으니까 일단은 시총을 살리려면 여기서 상위 20개까지만 본다면 상위 20개권 보면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임의용 기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2월 말까지 악착까지 했는데 제가 그랬죠. 코스피 실적 발표가 나오고 코스닥 시청주들도 2주까지 코스닥도 다 발표가 되잖아요. 그 발표가 되고 나면 종목장을 구정이 딱 하필 또 그 2월 중순에 들었잖아요. 그럼 구정 지나고 와서까지 공방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숨고르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3월이 2월까지 공방을 하고 나면 이 시청주들의 반응을 어떻게 반응했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늘 날짜로 캡처를 딱 사진을 찍어 놓고 2월 그러니까 구정 이후에 순위를 한번 잘 보시라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러면은 그때 시청주들이 현재 흐른 거 여기서 뭐 투자 위험 있고 이런 게 계속 위에 있을 수는 없을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상태로 딱 사진을 캡처해 놨고 오늘 들어가셔가지고 본인들 다 증권사 들어가셔가지고 이걸 그대로 사진으로 딱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월 중순 구정 이후에 한번 보라고요. 이 순위가 변동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고 나서부터는 3월달 돼서는 그래도 내가 안 가면 코스피도 찍어 놓으시고 코스피도 이거 찍어 놓으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코스피도 찍어 놓고 코스닥도 찍어 놓으면 그래가 내가 2월 말까지 해서 왕초보 저 인간이 이때까지 했어도 안 되면 옮겨라. 그때 옮길 때 내 자금이나 내 시드가 움직일 수 있는 내 시드가 작은데 막 이런 100 몇십만 180만짜리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주식 수량이라는 게 좀 있어야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때 돼서도 얘들이 진짜 그대로 유지할 정도로 강한지 아니면 바뀌는지 새로운 주도 제가 그랬죠. 이번 정상은 지리산 정상이다. 그럼 지리산 정상에서 내려와 가지고 태백산맥을 타고 설악산으로 가는 다음 레벨업을 할 때 주도주가 뭐냐 그쪽으로 갈아타야 된다고요. 지금 주도주로 갈아타면 안 돼요. 그게 계속 주도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다음 주부터 나올 코스피 실적, 그 다음에 2월 첫 주, 2주에 나올 코스닥 대형주랑 중소형주들의 전부 다 실적을 다 본 다음에 명절 세고 와서 남은 2주 동안에 그 과정을 잘 추적하고 내 종목이 상패 안 당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그 노력들을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3월부터는 그래도 안 되네. 그러면은 4월, 5월 실적 1분기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그 구간에서 지금 시총에 오늘 사진을 탁 찍어 놓으라고요. 이 찍어 놨던 데서 변화가 있고 얘가 갑자기 축 처지네. 그 처지는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세가 살아있어야 돼. 여기 1위부터 20위권 안에 있는 것들이 계속 살아있어야 된다. 여기 지금 2차전지, 바이오, 의료기기, 임용기기, 로봇, 반도체 소부장이잖아요. 이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이쪽 편을 보면 이제 엔터도 보이고 하거든요. 이게 계속 진짜로 유지가 되는지를 보면서 지금은 이쪽이구나. 그러면 그때 시총 상위주로 붙는 거예요. 내가 시드가 좀 작으면 코스닥 시총 상위주로. 그 다음에 나 시드가 크면 작은 것들을 빼서 코스피 상위주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한번 끌고 가보시죠. 아직까지 살아있는 차트고 하니까 정부가 또 한대잖아요. 이번 정부 한다 해갖고 지금 주식시장에 관련해서는 안 된 게 없어요. 3천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은 1062 전 고점 최고점을 위해서는 가지 않을까 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우리 추세 라인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 방향을 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시죠.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충분히 요 추세 라인까지는 갈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도전을 하는 마음으로 그 대신에 아시죠? 추격 매수 안 됩니다. 추격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항상 코스닥도 과한 거는 배낭을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배낭을 비울 수 있어야 나중에 고마움도 알게 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우리는 아직 초보 투자자들입니다. 초보 투자자에 맞는 마인드를 가지고 차분하게 차근차근 경험하면서 긴 시각으로 주식을 매해 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힘드신 분들 힘내시고 어떤 식으로든 회복이 되도록 최대한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서로 올려주시고 공유하면서 그렇게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계좌의 맑은 소리가 날 때까지 파이팅입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에헴.